삼성전자 매수를 시작한 지 언 8개월, 8개월 만에 드디어 수익 아니고 본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제 본전 왔다 했는데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미 많이들 파셔가지고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 별로 없더라고요. 앞으로 최소 한 번은 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정이 와도 삼성전자를 팔고 다시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입니다. 요새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월에 올랐다고 하지만 코스피가 2550을 깨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2월에 지속 상승을 하면서 2680까지 갔다가 2650 정도에 도달을 했네요. 그러면서 조선주, K엔터주, 반도체주 섹터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삼성전자도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였고 드디어 지속 매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본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전에 도달한 이 시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1월 수익 공개 2월 전망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계절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지 못해요. 더군다나 트럼프 관세 정책은 가시화되지 않았고 컨센서스와는 달리 저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목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컨센서스 이상으로 실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과 계절성을 고려해 보면 4월 말까지 최소 5% 이상의 조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치고 코스피에 연동하는 경향이 있는 삼성전자도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겨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팔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고 더 모을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팔지 말고 더 모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먼저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망,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왜 이제 추가적인 매도 없이 그냥 매수하는 계획만 세웠는지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 요새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에 대한 기사들 보이시는지요? 제가 지난 방송 삼성전자 주식을 몰래 사모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기보다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사들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줬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지금 기사들을 보면 2024년 4분기에 승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올해 연초에 젠슨 왕이 리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1분기도 못 지키고 경쟁상보다 출시가 더 늦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제 디램에서도 경쟁력이 안 되는 것인가? 뭐 중국 반도체 따라온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인텔 망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꼭 그 꼴이 낼 것 같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발 좀 그만 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이지만 저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이제는 뭐 K칩스법 얘기 나오면서 K칩스법 호재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랐다.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 세봤더니 그냥 자사주 소각한다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오른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보시면은 하나는 코스피 지수고 하나는 삼성전자 지수거든요. 어느 게 코스피 지수고 어느 게 삼성전자 지수인 것인지 구별을 할 수 있으실까요?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보시면 요게 삼성전자고요. 요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냥 코스피가 올라서 오른 것. 사실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사실상 코스피가 오르니까 같이 따라 오른 것이고, 더 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제 가치와 주가 상의 괴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결국에는 그 실제 가치에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생각처럼 언젠가는 달라붙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언젠가가 지금 온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상 편하고 그게 더 정답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치와 주식 간의 괴리가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한 때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다, 코스피가 올라서 오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랑 연동하는 모습을 제가 보인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최저점도 2월 3일 동일했고요. 동일했고 최고점도 동일해요.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가줘야 삼성전자도 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피가 계속 오르려면은 미국 주식도 조정 없이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국 주식도 잘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려면은 미국장도 좋은 상태에서 코스피가 지속 상승하는 전제가 마련돼야 되는 것인데, 과연 미국장이 조정 없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도 단기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조정 없이 상반기를 버틸 수 있을까? 제가 계절성을 좀 중시하는데, 보시면 이게 2월 14일이거든요. 가장 포인트된 높은 부분이 2월 14일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2월 14일 이후부터 계절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3월 중순까지 안 좋은 계절성 구간에 들어오는데, 단순히 계절성이 안 좋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좋은 계절성에서 현재 상황조차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조정 없이 상반기를 버틸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현재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경계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월 말에 이제 백악관 통신을 통해서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관세를 하겠다고 하고 바로 2월 1일 날 본격 실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첫 영업일에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당일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트럼프가 결국 이 관세는 이 협상의 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으름장을 놓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단 베센트 장관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기존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은데 마치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재선이 걸렸었다고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분명 후에 후폭풍이 올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단기간에 민주당이 재집권 요거에만 집중한 듯한 그런 돈 씀씀이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베센트가 장관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지금 베센트는 예전의 입장에서 뭐 기존 정부의 단기물 발행 같은 걸 되게 비판하고 있었죠. 근데 본인이 들어와서 정말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자기가 비판했던 대로 단기물 발행 안 하고 장기물로 그냥 발행을 하면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재정 적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장기물 발행해 버리면 재정 적자가 너무 쌓여 버리니까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물로 이제 진행하는 걸 보고 요 사람들이 정신머리는 참 박혀 있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지를 통해서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가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분들이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카드에는 분명히 한도가 있고 이미 한도를 많이 쓴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낮은 금리와 낮은 세율로 경제 성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 낮은 금리와 낮은 세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세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단순히 협상의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라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세는 전제적으로 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낌은 비교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관세처럼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면서 양치기 소년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늑대가 안 나타났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소리에 관심을 덜 가지고 반응을 덜 하게 되는데 이건 그런 거죠. 관세 때린다? 때린다? 한데 안 때려. 때린다? 한데 안 때려. 이 상황이 반복되지만 결국 상반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진짜로 관세를 제대로 때리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에는 조정 없이 상반기를 버티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보일 것이고 현재 컨센서스 이상의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것이며 더군다나 현재 계절성이 좋지도 않고 PER 22 이상의 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5% 이상 정도는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환율상 그리고 현재의 한국의 그 추세상 미국이 조정까지 온 상태인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코스피에 연동하는 삼성전자 또한 현재는 아직 외국인이 꾸준히 막 올려준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외국인이 빠져버린다고 해서 개미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코스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코스피가 흔들리면 그거에 연동하는 삼성전자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한 후에야 다시 한번 태세를 전환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면서 왜 안 팔고 떨어진다니까 지금 팔고 떨어졌을 때 더 사고 해서 오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뭐 안 팔고 더 사려고 하냐? 이걸 말씀드리면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정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조정이 올 것을 예상해서 부분 매도를 다 진행했어요. 그래서 상승 ETF, 코덱스 200,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제가 2600은 넘기되 2700은 못 찍고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680, 50 이렇게 왔었을 때 많이 빨아서 뭐 60% 정도 매도를 했고
조선주님이 다 매도를 했고요. K엔터주도 60% 정도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팔았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계속 사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튼 실수를 해가지고 한 주는 실수로 팔렸고, 그것 빼면은 아직까지 매도한 주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 팔고 이렇게 계속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타이밍 매수 매도가 참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금 이런 거 잘할 자신도 없고 저점에 팔아서 더 저점에 그럼 잘 매수해야 되는데 이럴 자신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연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때는 덜 빠질 것이고 오를 때는 더 잘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빠질지 모르고 미국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올지 모르는 상태 내에서 이 덜 빠지는 삼성전자의 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 더 사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저점이고 좋은 자격이니까 굳이 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매수만 한다. 이런 것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으니까 저점에 더 사야지 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 미국도 조정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올라. 이럴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되었을 때 와, 나 좀 더 아껴서 좀 더 싸게 살려고 했다가 와, 내가 5만 6천 원에 삼성전자 팔아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더 큰 손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 편히 삼성전자만큼은 이미 싼 가격이니까 굳이 팔고 다시 사지 않고 그대로 매수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점이라서 매도 후 재매수 없이 추가 매수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계획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코스피는 결국 3000피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팔 생각은 없고 떨어지면 더 살 거고 팔 생각은 없고 떨어지면 더 살 거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절성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7월까지 반도체 섹터 계절성이 좋아요. 그래서 7월 정도 그리고 7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8, 9, 10월 계절성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떨어질 수 있고 2026년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7월 정도 돼서 많이 올라주면 이때 가서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오르지 않고 7월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 상황과 마찬가지로 8, 9, 10월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낮은 가격이니까 굳이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다른 유사 사례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삼전 주주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응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색 표시가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에 투자한 시점이에요. 2021년 1월에 이제 데일리 저널을 통해서 알리바바에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한 $210 정도의 이제 찰리 먼거께서 투자를 하셨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50 정도부터 이제 알리바바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야 정말 좋은 주식이구나 생각하면서 모으기 시작하는데 $150에 모으기 시작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저는 계속 더 모았죠. 근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있는 돈을 다 넣었으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저가 신용대출을 처음 시작한 것도 이 알리바바를 사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신용대출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열어가지고 그때 신용대출을 열어서 알리바바를 한 3천만 원까지 샀었죠. 당시에 저는 이제 신용대출 없이 했었으니까는 투자금은 끼케야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제 추가 대출까지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자본이 투자금이 있었었는데 그중 3천만 원이니까 정말 큰 비중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였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렇게 물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까지 해서 물타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서는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던 시기 같은데 이 알리바바 한 종목에 대해서만 나온 손실이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벌 수 있었던 거를 이 알리바바 한 종목 때문에 이 1년 수익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였었죠. 정말 이때는 큰 돈을 얻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손실이 되게 가슴이 아팠고 볼 때마다 이거 언제 오르나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제가 평단가가 한 $100 정도였는데 보시면 이 이후에 $100를 넘는 시점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왔었어요. 왔었는데 한 번도 안 팔았어요. 한 번도 안 팔고 이제 떨어졌을 때 꾸역꾸역 또 추가 매수를 했었죠. 근데 추가 매수를 꾸역꾸역 하고 좋은 날에 올 거야. 다시 또 오를 거야 했는데 오르진 않고 반면에 이제 이렇게 알리바바가 바닥을 기는 사이에 핀더더 테무를 통해서 급등했었죠. 그래서 다른 전자상거래 주식은 급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핀더더가 급등했을 때 알리바바가 본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서 핀더더의 성공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더라고요. 이 축전을 보내는 마원이 쓰린 마음처럼 저도 쓰린 마음으로 알리바바를 계속 들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을 이제 거의 이때부터 기다렸었으니까 4년 정도를 쭉 참고 기다려왔다는 거죠. 기다려오면서 몇 주를 팔았냐 하면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한 주도 안 팔고 4년을 쭉 참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또 이제 드디어 주가가 빚을 발하면서 40% 정도 수익을 냈고 1,6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존버했고 40% 올랐으니까 팔았냐 하면 아직도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팔 계획도 없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알리바바를 보면 삼성전자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알리바바 그때 빠졌던 이유 마원이 그때 중국 정부에 개겼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 주식이 날아오러 갔는데 삼성전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나 하면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HBM 하나 잘못한 거, 전망을 잘못한 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주식 자체가 코스피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 하필 코스피가 또 안 좋았던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종목 자체가 HBM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하필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를 견뎌냈듯이 이렇게 안 좋은 시기를 견뎌내면 결국 자신의 가치만큼 주가가 평가받는 그런 시점이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삼성전자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떨어질 때마다 좀 더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도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때가 올 때까지 많은 주주분들이 안 팔고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증빙도 따로 붙여봤습니다.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묻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요. 보시면 이제 2014년 1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매도를 한 걸 보여드리는 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그때 실수로 한 주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이렇게 실수로 판 거 빼고는 매도한 게 없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계속 모으고 모아서 8개월 동안 모으고 모아서 7,600만 원 정도 모은 상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야 본전 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제가 21년도부터 모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대신증권 계좌를 썼었거든요.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건 미국 상장 알리바바 ADR이고 이건 홍콩 알리바바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때는 미국 거 먼저 사고 그다음에 홍콩 거 샀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22%, 또 홍콩은 37%, 그리고 저 이후에는 미래에셋 계좌로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나중에 추가 매수한 것은 평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상태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잘 건강히 계십시오.